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충청남도가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대처하는 경제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7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금리 인상과 과도한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도지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최대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지역 단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매달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의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 경제위기 조기 경보지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충남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5가지 주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평균 5일에 한 번꼴로 행사와 축제를 열고 있어 매주 많은 관광객 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 축제들이 단순히 수익성 위주의 행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행사 및 축제만도 약 1만 7천여 건으로 현재 전국의 축제 현장에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정작 축제의 상징을 알리는 것은 뒷전이고 행사장에는 어른들의 놀거리와 먹거리만 가득합니다. 또 축제 상징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 공간은 설치 부스 가운데 약 10%도 안 되는 수준이고 온통 식당 부스와 판매 부스로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를 찾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소풍으로 온 아이들은 막상 갈 곳이 없어 쉴 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기다랗게 늘어선 행렬을 따라 걷기 바쁩니다. 어른들 먹거리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스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빼고는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대표 행사와 축제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정체성은 뒤로 한 채 그저 사람과 수익 모으기에 바쁜 행사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명목으로 수많은 행사를 열고 있지만 막상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장을 바라보면 축제의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비슷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KLN 유광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일 특성화고인 한국뷰티고등학교를 방문해 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강연에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다라는 시를 소개한 후 스스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후광으로 달빛처럼 살아가기보다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의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겉으로 잘 나가는 백조도 물밑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겉모습이 화려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며 가장 뛰어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100%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밝히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뷰티고에서 직접적인 재능을 익힘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과 재능을 겸비한다면 그 꿈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강원도와 롯데마트가 지난 7일 강원 농수산물 판매 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농축수산물을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해 생산자의 판로 확보는 물론 청탁금지법 이후 더욱 어려워진 생산 농가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문순 지사와 롯데쇼핑,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강원도의 계절별 시기별 주 출하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판매 촉진 활동과 가공 소포장 상품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으로 강원도 농수산물의 판로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강원도 지역 농축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안전불감증인데요. 대전시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시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지하철 시청 역사 로비에서 재난안전 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시민 안전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종 재난재해 사진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시는 이번 재난안전 사진 순회 전시회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지난 10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말천방 들노래를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일대에서 전해오던 농요로 지역의 전형적인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불리던 향토농요인 말천방 들노래가 70년대 초 언론사에서 처음 소개된 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복원돼 전승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삼계면 두월마을 일대에서 전해오던 이 농요는 문열가, 모심기 노래, 연개타령, 방아타령, 사랑가, 어휘싸오, 산타령 등 8개의 노래로 과거의 농경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 복원은 지난 2012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천방 들노래 축제위원회를 조직해 시작됐습니다. 마을을 재생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들노래 복원 논의를 시작해 2013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 축제의 상업화 또는 획일화된 축제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주민들이 직접 복원한 의미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유지와 전승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임실군은 지난 10월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향토성과 역사성, 전승 보존회의 유지, 전승 노력을 높이 평가해 말천방 들노래를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경상남도는 조선 경기 악화로 위축된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 해외 인턴 신설 등 새로운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청년 해외 인턴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해 글로벌 취업 디딤돌로 만듭니다.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1년 이내인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도와 채용 협약을 맺은 해외 기업에 현지 파견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개 채용 오디션인 브라보 오디션도 진행합니다. 하이트랙 시책은 기존 고교 3학년에 임박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절차에 앞서 2학년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의 부족한 일손 현장과 연계하는 도농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베이비 부머 재취업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또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취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시행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연말까지 9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2016 해외 고위급 공무원 전자정부 초청연수에 아프리카, 아시아 등 13개 국가의 차관 국장급 공무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해외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